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자, 그러면 이 연준 의장 파월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의 핵심은 뭐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죠. 2% 넘기는데 여기에 핵심 역할이 뭐였다? 중고차 가격이었는데 얘가 안정세로 접어든다. 그러면 인플레는 다시 2% 이내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아직 금리 인상을 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가 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업률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에 실업률이 3.5%, 실업자는 570만 명이에요. 이게 미국이 얘기하는 실업률에 대한 목표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목표치를 알아야 뉴스가 나오면 도대체 실업률이 6%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6%가 좋은 거지 나쁜 거지 판단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는 딱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실업률은 러프하게 보면 4% 미만, 정확하게는 3.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게 미국이 얘기하는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이때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판단을 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2021년 7월 실업률을 보니까 5.4%, 3.5에서 팬데믹 이전에는 지금 5.4니까 아직도 근 2%나 높은 거죠. 이거 1%가 엄청난 거예요. 6월이 얼마? 5.9%, 0.5%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실업자, 눈으로 보는 실업자 보면 전에는 팬데믹 전에는 570만 명, 지금 870만 명, 앞으로도 300만 명이 더 줄어야 된다. 이 숫자가 줄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까지 아직 못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볼게요. 배경 보면 연방 정부의 실업 수당,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한테 실업 수당을 주죠. 이게 얼마나 주냐 봤더니 기본 실업 수당이 1주당, 얘네는 미국은 주급제예요. 우리나라는 월급제. 한 달에 한 번,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여담으로 보시면 미국이 왜 주급제를 선택을 했을까요? 요거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월급하고 주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돈 소비는 어느 쪽이 많을까요? 네, 주급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쪽의 소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권장시키기 위해서 주급제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에요. 어쨌든 기본 실업수당 주당 300불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포함을 하는데 이게 또 300에서 600불까지 가나 봐요. 그래서 합치면 주당 600에서 900불 정도를 받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그런데 일을 한다고 칩시다. 시간당 15불이라고 해요. 지금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시간당 뭐 17,000원 정도 하겠죠. 17,000원 하루 8시간 곱하기 주 5일을 하면 600불이 나와요. 야, 내가 일을 하면 600불을 받아. 근데 내가 일을 안 해도 연방 정부 실업수당하고 기본 실업수당을 합쳐서 6에서 900불 정도가 나와. 누가 일해요? 그러면 일해도 600불, 일 안 해도 6에서 900불. 당연히 일 안 하죠. 그래서 실업률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상황은 지금씩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돌아간 것 같은데 이 실업률만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못 올리겠다 하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로 재택 근무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을 했다. 조금 사는 사람, 예전에는 잘 사는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서민층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상관없는데 이 위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잘 사는 층, 중상층 요런 애들은 예전에는 일을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재택근무하면서 가족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굳이 돈 욕심 안 버리고 돈보다는 가족이 소중하다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안 하는, 자발적으로 안 하는 자발적 실업률, 요게 실업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실업률이 안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 주택 가격이 15에서 20% 상승을 했고 주식은 2배 상승을 했다. 이게 주택 가격 15에서 20%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지금 서울,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 집값 엄청 많이 올랐죠. 거의 더블 이상 간 것 같은데 나오는 뉴스는 5%, 6%좀 올랐다고 해요.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그럼 이거는 전국 평균이잖아요. 전국 평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가격에서 15에서 20%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전국 평균이겠죠. 근데 전국 평균 서울이 더블을 올랐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5에서 6으로 나와요. 그럼 얘네는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는 이제 일 안 해. 돈 없었는데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집 팔아서 그냥 조그만 데 집 사고 가져가고 조그만 집에서 살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도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부터 대형주 올 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돈 버는 개미들. 여기에 또 뭐 코인 같은 것도 있겠죠. 코인도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테이퍼링 중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 채권 매입은 조금씩 줄여가지만 금리는 인상은 아직은 아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된 게 아까 기술주는 상승을 하고 은행주는 하락을 한다. 이거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에 스타벅스가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고 직원을 추천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데도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여기 나왔죠. 연방정부 실업수당, 뭐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사람들이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은퇴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 관련된 실업률에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